당신 미쳤어? 애들까지 죽일 거야?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 하은이는 방문 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애들 없으면 보험금 다 우리 거잖아. 10억. 오늘 이야기도 돈 앞에서 무너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서울 송파구 10살 쌍둥이 강하은 강아림 자매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는 1년 전에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2025년 2월 3일 아빠는 출근길에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네요. 정비 불량인 것 같습니다. 사고사로 결론 났어요. 엄마는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하은이는 봤어요. 엄마 눈에 눈물이 없다는 걸.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아빠 형이 왔습니다. 45세 검사 출신이었어요. 지금은 변호사였습니다. 형수님, 조카들 잘 부탁드립니다. 삼촌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잘 키울게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5억이었어요. 엄마가 통장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하은이가 그걸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빠가 죽었는데 웃다니. 그날부터 하은이는 엄마를 주의 깊게 봤어요. 2026년 2월 10일 아빠가 죽은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삼촌이 집에 왔어요. 형수님, 오늘은 제가 동생 산소 다녀올게요. 조카들이랑 같이요. 그러세요. 엄마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촌은 하은이와 하림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삼촌, 아빠 보러 가요? 하림이가 물었습니다. 그 전에 삼촌 사무실 들를게. 아빠 유품 정리하려고. 삼촌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어요. 법무법인 정도였습니다. 들어가자. 삼촌이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유품이었어요. 노트북, 시계, 만년필. 하은이가 노트북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아빠 노트북 볼 수 있어요? 아빠 사진 보고 싶어요. 그래, 켜볼까? 삼촌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바탕화면에 사진 폴더가 보였습니다. 하은이가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사진들을 클릭했습니다. 아빠 얼굴이 나왔어요. 아빠다. 하림이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다른 폴더들을 살펴봤어요. 문서, 사진, 동영상, 그리고 CCTV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삼촌, 이게 뭐예요? CCTV요? 삼촌이 화면을 봤어요. CCTV? 뭐지? 삼촌이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영상 파일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저장돼 있었어요.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삼촌이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이 차고에 CCTV 달았나? 왜요? 도난 방지 아닐까? 요즘 차 도난 많잖아. 삼촌이 무심코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2024년 7월 15일 평범한 차고 영상이었습니다. 아빠가 퇴근해서 차를 주차하는 장면. 다음 파일도 열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삼촌이 파일을 쭉 내렸어요. 2025년 1월, 2025년 2월, 사고 나기 직전 날짜들이었습니다. 삼촌 손이 멈췄어요. 혹시나, 뭐요? 아니야. 그냥 삼촌이 2025년 2월 2일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사고 전날이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밤 10시 30분. 차고 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였어요. 삼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고는 차 쪽으로 갔습니다. 남자가 공구를 꺼냈어요.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여기 자르면 돼.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험금 5억. 반반 나눠 갖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삼촌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삼촌? 하은이가 불렀습니다. 얘들아, 밖에서 잠깐 기다려줄래? 왜요? 삼촌이 혼자 있고 싶어. 두 아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삼촌은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내 동생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촌이 다른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2025년 1월 28일. 또 엄마와 남자가 나왔습니다. 차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2025년 1월 15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삼촌이 영상을 멈췄어요. 증거야. 완벽한 증거. 10분 후 삼촌이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산소 가기 전에 삼촌 집 들르자. 왜요? 삼촌이 보여줄 게 있어. 삼촌 아파트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얘들아, 삼촌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차고에 CCTV 달아뒀었어. 왜요? 도난 방지 때문이었을 거야. 차 훔쳐가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삼촌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다른 게 찍혔어. 뭐가요? 삼촌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을 보여줬어요. 엄마와 남자가 차를 조작하는 장면, 브레이크 라인을 자르는 모습, 보험금 얘기하는 대화. 하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하은이는 울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삼촌, 이거 경찰한테 줘야 해요. 알아. 그런데 뭐요? 너희 엄마야. 상관없어요. 나쁜 짓 했으면 벌 받아야죠. 삼촌이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용감하구나. 하림이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경찰서 갈게. 근데 왜 내일이에요? 삼촌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은 아빠 길이잖아. 산소 먼저 다녀오자. 아빠한테 인사하고 세 사람은 아빠 산소로 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이었어요. 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강민수, 영면하소서. 삼촌이 꽃을 놓았어요. 동생아, 형이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달아둔 CCTV.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 고마워. 하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하림이도 옆에 앉았어요. 아빠, CCTV 달아줘서 고마워요. 삼촌이 우리 지켜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말했습니다. 동생아, 형이 약속할게. 네 아이들 꼭 지킬게. 그리고 형수 꼭 잡을게. 법정에 세울 거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삼촌, 경찰은 왜 CCTV 못 찾았어요? 아빠가 천장 구석에 숨겨뒀었어. 아주 작은 카메라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만 확인했거든. 차고까지는 안 봤지. 그럼 아빠는 몰랐던 거예요? 엄마가 나쁜 사람인 거? 아빠는 그냥 도난 방지로 달았을 거야. 근데 우연히 범행이 찍힌 거지. 하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증거가 있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날 밤 삼촌 집에서 잤습니다. 하은이와 하림이는 이불 속에서 속삭였어요. 언니, 우리 어떡해? 내일 엄마 잡힐 거야. 그럼 우리는 삼촌이 키울 거래. 정말? 음, 아까 산소에서 약속했잖아. 하림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서워. 나도. 근데 아빠가 지켜주고 있어. 두 아이는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우리 꼭 살아남을게요. 2026년 2월 15일 밤 11시, 하은이는 방문 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거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나야. 엄마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할게. 강원도 스키장.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애들 거기 두고 오면 끝이야. 하은이가 몸을 굳혔어요. 동생 하림이를 깨웠습니다. 하림아, 응? 엄마가 내일 우리 버릴 거야. 뭐? 하림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방금 전화로 들었어. 스키장 간다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하은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챙겨. 따뜻한 거로. 응. 두 아이는 옷을 여러 겹 챙겼어요. 내복, 티셔츠, 패딩. 가방 제일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 일어났어요. 잠깐만. 어디가? 화장실. 하은이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엄마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현관 신발장을 열었습니다. 삼촌이 지난번에 준 게 있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봤어요.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삼촌이 몰래 준 거였습니다. 하은아, 이거 가지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엄마한텐 비밀이야. 하은이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100%. 충전도 돼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림아, 응? 이거 봐. 휴대폰? 응, 삼촌이 준 거야. 비상용으로. 정말? 엄마가 우리 휴대폰 뺏어도 이걸로 전화할 수 있어. 하림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나도. 근데 삼촌이 구해주실 거야. 두 아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새벽을 기다렸어요. 2026년 2월 16일 새벽 3시 30분. 하은아, 하림아, 일어나.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아이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빨리 안 나와? 엄마가 재촉했어요. 하은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삼촌이 준 휴대폰을 속옷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어요. 자기 휴대폰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가 뺏을 걸 대비해서요. 현관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깜깜했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엄마가 손을 내밀었어요. 휴대폰 내놔. 왜요? 스키장에선 필요 없잖아. 엄마한테 맡겨. 하은이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건넸어요. 하림이 것도. 하림이 또 휴대폰을 내줬습니다. 엄마가 두 휴대폰을 자기 가방에 넣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하은이가 속옷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삼촌 휴대폰이 있었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엄마가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하림이가 물었습니다. 강원도 스키장. 재미있을 거야. 엄마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한강을 건넜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은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도 줄어들었어요. 건물도 사라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림이가 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동생 손을 꼭 쥐어줬어요. 괜찮아. 우리 준비했잖아. 2시간째.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 어디예요? 하림이가 물었어요. 곧 도착해.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키장 간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더 갔어요. 드디어 간판이 보였습니다. 피닉스 스노우 파크. 하지만 불이 꺼져 있었어요. 엄마, 불 꺼져 있는데요? 영업 안 해요? 엄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 한 대 없었어요. 2026년 2월 16일 새벽 6시 10분. 차가 멈췄습니다. 아직 깜깜했어요.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뒤를 돌아봤어요. 내려. 왜요? 잠깐 기다려. 엄마가 볼일 보고 올게. 하은이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요? 10분만. 엄마가 차문을 열었어요. 두 아이가 내렸습니다. 눈이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주차장은 넓었어요. 하지만 건물은 다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간판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여기 폐업했어요. 하림이가 말했습니다. 알아. 엄마가 차에 다시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차문을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손 떼. 저희 태워줘야 해요. 엄마가 창문을 올렸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하림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희 버리지 마세요.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빨간 데일리라이트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찾아왔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눈은 점점 거세게 내렸어요. 하림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추워. 하은이가 가방을 열었어요. 패딩을 꺼냈습니다. 입어. 하림이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속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삼촌이 준 휴대폰이요. 배터리 100%. 삼촌한테 전화해야 돼. 지금? 응. 하은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삼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저 하은이에요. 하은아? 지금 몇 시인데 죄송해요. 근데 도와주세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저희 버렸어요. 뭐라고? 강원도 폐스키장이에요. 피닉스 스노우 파크요. 잠깐만. 지금 거기 있다고? 네, 주차장이에요. 눈 오고 추워요. 움직이지 마. 삼촌이 지금 출발할게.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야. 그때까지 꼭 버텨? 알겠어요.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가 있어. 눈 피해야 해. 네, 절대 움직이지 마. 꼭 간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하은이가 하림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삼촌 오신대. 정말? 2시간 반 기다리면 돼. 두 아이는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피하려고요. 서로 껴안고 앉았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하림이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너무 추워. 조금만 참아. 하은이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뭔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초콜릿이었어요. 먹어. 하림이에게 건넸습니다. 언니는 나는 괜찮아. 너 먹어. 하림이가 초콜릿을 반 나눠줬어요.
같이 먹자. 두 아이는 초콜릿을 나눠 먹었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어요. 하은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7시 40분. 아직 1시간 남았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오실까? 응, 삼촌 약속하셨잖아. 하림이가 몸을 떨었습니다. 하은이가 자기 패딩을 벗어 동생에게 덮어줬어요. 언니, 나는 움직이면 안 추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은이도 떨리고 있었어요.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오전 8시 40분. 하늘이 완전히 밝았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보였어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주차장에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삼촌이 튀어나왔어요. 하은아, 하림아, 여기 있어요.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삼촌이 달려왔어요. 두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삼촌이 늦었구나. 삼촌 품은 따뜻했어요. 하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삼촌 무서웠어요. 그래.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삼촌이 왔어. 차에 태웠습니다. 히터가 최대로 틀어져 있었어요. 따뜻한 물도 있었습니다. 마셔. 삼촌이 물병을 건넸어요. 두 아이가 물을 마셨습니다. 삼촌이 물었어요. 진짜 엄마가 버렸니? 네. 차 타고 그냥 가셨어요. 휴대폰도 뺐고요. 삼촌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화했니? 삼촌이 주신 휴대폰이요. 하은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경찰한테 갈 거야. 지금요? 아니, 먼저 집 가서 씻고 밥 먹어야지. 그 다음에 경찰서 가자. 삼촌이 차를 돌렸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2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낮 11시. 삼촌 집에 도착했어요. 두 아이가 씻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식탁에 김밥과 라면이 있었습니다. 먹어. 많이 배고팠지? 하림이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하은이도 조용히 먹었어요. 삼촌이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잘 참았어. 정말 잘했어. 이제 삼촌이 다 해결할게. 삼촌, 엄마 감옥 가요? 그래야지. 널 버렸으니까. 아빠도 죽였고. 하림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해야 해요. 안 그럼 또 나쁜 짓 하실 거예요.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경찰서 가자. 세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소초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은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빠, 저희 살았어요. 삼촌이 구해주셨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2026년 2월 16일 오후 2시 서초경찰서. 삼촌이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형사가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살인교사와 아동유기입니다. 형사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삼촌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 동생 강민수 1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사로 처리됐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살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노트북이 형사 책상 위에 놓였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CCTV 폴더를 열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25년 2월 2일 밤 차고 영상이었어요. 엄마와 남자가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장면, 브레이크 라인을 자르는 모습, 보험금 5억, 반반 나눠 갖자. 대화 내용까지 또렷했습니다. 형사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범인이 아이들을 강원도 폐스키장에 유기했습니다. 형사가 하은이와 하림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을요? 네, 친딸들입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진술서 작성하시죠. 바로 체포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송파구 아파트. 엄마는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어요. 끝났어. 애들 버렸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한텐 실종 신고 내일 할 거야. 2, 3일 지나서. 그럼 보험금은 한 달 후에 나올 거야. 그때 만나자. 엄마가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서 있었어요. 3명이나 됐습니다. 최은영 씨 맞습니까? 네, 근데 왜요? 살인교사 및 아동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수갑이 채워졌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증거 확보됐습니다. 남편 살해 영상, 그리고 오늘 새벽 아동유기.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애들이, 딸들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엄마가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그날 밤 삼촌 집. 하은이와 하림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삼촌이 이불을 덮어줬어요. 삼촌, 저희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하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삼촌이 너희 보호자야. 법적으로도. 하은이가 물었어요. 엄마는요? 내일 조사받을 거야. 거짓말 못해. 증거가 있으니까. CCTV요? 아빠가 남긴 거. 하림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저희 지켜준 거예요? 그래. 아빠가 차고에 달아둔 CCTV, 그게 증거가 됐어. 두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삼촌이 두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삼촌이 지켜줄게. 다음날 아침 경찰서 조사실.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당신 맞습니까?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차 브레이크 라인 자른 거 맞죠? 아니에요. 그럼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통화 내역 다 나왔어요. 김성호 씨, 당신이 애인이죠? 엄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강원도 폐스키장에 딸들 버렸죠? 그건 오해예요. 잠깐 볼일 보려고. 거짓말 마세요. 아이들 진술 받았습니다. 당신이 차 타고 떠났다고요. 휴대폰도 미리 뺏었고.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백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떨궜어요. 인정합니다. 뭘요? 전부 다요. 형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진술하세요. 남편을 죽였습니다. 보험금 때문에요. 애인이랑 짜고요. 그리고 애들도요? 버렸어요. 재혼하고 싶었어요. 애들 없이.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서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삼촌 집. 하은이와 하림이는 새 학교에 정학했습니다. 서초구 초등학교였어요.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4월 5일 서울중앙지법. 하은이가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저 법정 가야 해요? 증인으로 나가야 할 거야. 무섭지만 해야 하는 일이야. 할 수 있어요. 아빠 위해서요. 재판 전날 밤
하은이는 아빠 사진을 꺼냈어요. 아빠, 내일 법정 가요. 잘할게요. 아빠가 남긴 증거로. 엄마 벌받게 할게요. 앞에서 하림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같이 갈 거야. 우리 둘이 함께. 함께. 두 아이는 손을 꼭 잡았어요. 삼촌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니? 네, 떨려요. 괜찮아. 삼촌이 옆에 있을 거야. 변호사도. 많은 사람들이 너희 편이야. 정말요? 그럼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삼촌이 두 아이를 안아줬어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야.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 진실은 이기니까.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잘 자렴. 두 아이가 눈을 감았어요. 삼촌이 불을 껐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올 겁니다. 2026년 4월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하은이가 하림이가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삼촌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긴장되니? 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창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와 있었어요. 10살 쌍둥이가 증거 모았다는 기사가 나갔거든요. 피고인석에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은이와 엄마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전원 기립. 모두 일어났어요. 착석하십시오. 다시 앉았습니다. 피고인 최은영, 살인교사 및 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정합니까? 엄마가 일어섰어요.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노트북이 증거대에 놓였어요. 피해자가 설치한 CCTV입니다. 차고에 몰래 달아뒀었습니다. 도난 방지 목적이었죠. 하지만 우연히 범행이 촬영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엄마가 나왔습니다. 남자와 함께 차고로 들어오는 장면. 브레이크 라인 여기 자르면 돼.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이었습니다. 엄마와 남자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 사고처럼 보이게. 엄마 목소리였어요. 보험금 5억. 반반 나눠 갖자.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영상이 멈췄어요. 이 영상은 2025년 2월 2일 피해자 사망 하루 전입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어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2025년 1월 28일 엄마와 남자가 차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완벽해. 이제 사고만 나면 돼.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림이가 삼촌 손을 꼭 잡았어요. 삼촌이 손을 쥐어줬습니다. 세 번째 증거. 2026년 2월 16일 새벽. 피고인은 친딸들을 강원도 폐스키장에 유기했습니다. 검사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폐스키장 주차장 사진이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어요. 새벽 6시 10분. 영하 10도. 그곳에 10살 아이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휴대폰도 미리 빼앗았고요.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났습니다. 재판장님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엄마가 일어섰어요. CCTV는 조작된 겁니다. 남편이 저를 모함하려고. 거짓말입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작 흔적 없습니다. 원본 영상 맞습니다. 그럼 아동유기는요? 재판장님이 물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잠깐 볼일 보려고 10분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거짓말 마십시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고인 통화 내역입니다. 애인 김성호 씨와 새벽 7시. 끝났어. 애들 버렸어. 이렇게 통화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강하은 양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하은이가 일어났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똑바로 걸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재판장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긴장되니? 네. 천천히 대답하면 돼. 괜찮아. 검사가 물었습니다. 2월 16일 새벽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엄마가 저희를 차에 태웠어요. 스키장 간다고요. 그래서요? 강원도까지 갔어요. 2시간 반 걸렸어요. 그 다음엔요? 폐스키장 주차장에서 엄마가 저희를 내리게 했어요. 10분만 기다리라고요. 그런데요? 하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 타고 그냥 가셨어요. 저희 두고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니? 무서웠어요. 눈 오고 추웠어요. 건물도 다 폐쇄돼 있었고요. 어떻게 구조됐니? 삼촌한테 전화했어요. 휴대폰은요? 엄마가 차 타기 전에 빼앗으셨어요. 저희 휴대폰 둘 다요. 그럼 어떻게 전화를? 삼촌이 미리 주신 휴대폰이 있었어요. 비상용으로요. 그걸로 전화했어요. 재판장님이 물었습니다. 왜 비상용 휴대폰을 준비했니? 하은이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이상했어요. 1년 전부터요. 뭐가 이상했니? 아빠 돌아가셨는데 웃으셨어요. 보험금 나왔을 때요. 그래서 삼촌한테 말씀드렸어요. 무서우니까요. 하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재판장님이 말했습니다. 하림이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하림 양, 엄마가 어땠습니까? 하림이가 대답했어요. 차갑게 대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아빠 돌아가신 후부터요. 밥도 잘 안 해주셨어요. 용돈도 안 주셨고요. 그때 기분이 어땠니? 슬펐어요. 엄마가 저희 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요. 하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변호인 신문 있습니까? 재판장님이 물었어요. 엄마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없습니다. 변호할 게 없었던 겁니다. 재판장님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엄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전부 제가 한 겁니다. 남편을 죽였고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재혼하고 싶었습니다. 애들 없이. 새 인생 살고 싶었어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신이 버린 아이들이 2시간 반 동안 눈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10살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하은이와 하림이도 왔어요.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애인과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친자녀 둘을 한겨울 폐스키장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살인교사 및 아동유기죄로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가 주저앉았어요. 재판장님, 너무 가혹합니다. 퇴정하십시오.
교도관이 엄마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엄마가 뒤를 돌아봤어요. 하은아, 하림아, 엄마가 미안해. 하은이와 하림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삼촌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삼촌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하림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언니, 아빠 보고 계실까? 그럼 분명히 두 아이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저희 이겼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삼촌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 가자. 우리 집. 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초구 삼촌 집. 아침 7시였어요. 삼촌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하림아, 일어나야지. 두 아이가 눈을 떴어요. 삼촌,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오늘 뭐 하는 날이지? 하림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보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 준비하자.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토스트, 우유, 과일. 삼촌이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많이 먹어. 오늘 멀리 가야 하니까. 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삼촌, 어제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무슨 상? 모범 학생 상이요. 우리 하은이 대단하네. 하림이도 말했어요. 저는 그림 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삼촌이 두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용인. 조용한 공원모지였어요. 아빠 산소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강민수, 영면하소서. 비석에 새겨진 글씨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삼촌이 꽃을 놓았습니다. 동생아, 형이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들도 데려왔어. 하은이와 하림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저희 왔어요.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삼촌이랑 행복하게 살아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하림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는 감옥에 갔어요. 무기징역 받았어요. 아빠 원수 갚았어요. 삼촌이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동생아, 형이 미안해. 네가 살아있을 때 더 자주 보러 올걸.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네 딸들 형이 잘 키울게. 약속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하은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어요. 아빠께 6개월 전 법정에서 엄마가 벌 받았어요. 아빠가 남긴 CCTV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아빠. 차고에 카메라 달아주셔서. 덕분에 저희 살았어요. 하림이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빠, 저 그림 잘 그려요. 삼촌이 미술학원 보내줬어요. 나중에 화가 될 거예요. 아빠 그림도 그릴게요. 예쁘게요. 두 아이가 편지를 묘 앞에 놓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아빠와 함께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삼촌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삼촌이 결정한 게 있어. 뭐예요? 입양할 거야. 입양이요? 법적으로 삼촌 딸들로. 하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성도 바뀌어요? 아니, 강씨 그대로야. 아빠 성. 그냥 삼촌이 법적 부모가 되는 거야.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삼촌이 저희 아빠 같으니까요. 삼촌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11월 입양 절차가 끝났습니다. 가정법원에 서류를 받았어요. 입양 확정. 삼촌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예전부터 가족이었어요. 하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날 저녁 삼촌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케이크.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많이 먹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후 삼촌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이거 너희 거야. 뭐예요? 열어봐. 하은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빠 사진이 담긴 펜던트였어요. 삼촌, 아빠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라는 뜻이야. 고마워요. 하림이 것도 똑같았습니다. 두 아이가 목걸이를 걸었어요. 아빠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12월이 왔어요. 크리스마스였어요. 삼촌 집에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장식을 달았어요. 예쁘다. 하림이가 감탄했어요. 우리 첫 크리스마스네. 삼촌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매년 함께 하자. 선물도 준비돼 있었어요. 하은이 것은 새 노트북, 하림이 것은 그림 도구 세트. 삼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너희는 삼촌 딸들이잖아. 고마워요. 그날 밤 하은이가 창가에 섰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새벽, 폐스키장에 버려졌던 그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아빠가 남긴 증거로. 삼촌이 다가왔어요. 뭐 생각해? 아빠요. 그래, 아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말요? 그럼 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얼마나 똑똑한지 다 알고 계실 거야. 하은이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삼촌, 응? 행복해요. 나도 너희 덕분에 두 사람이 안았어요. 하림이도 달려왔습니다. 저도요. 세 사람이 함께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2027년 봄, 재판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삼촌 집 거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얘들아, 삼촌이 할 얘기가 있어. 뭐예요? 삼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촌이 결혼하려고 해. 하림이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선생님이셔. 너희도 만나봤으면 좋겠어. 하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삼촌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6월,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은이와 하림이가 꽃을 들고 입장했습니다. 삼촌 옆에 섰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아빠 산소를 찾았습니다. 하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삼촌 결혼했어요. 좋은 분이에요. 저희도 이제 새엄마 생겼고요. 하림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빠, 저희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삼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생아, 내 딸들 형이 잘 키울게. 평생.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 딸들. 네, 엄마. 하림이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삼촌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자. 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지난 겨울 폐스키장에 버려졌던 두 아이.
이제는 행복한 가족이 됐습니다. 아빠가 남긴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사랑.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살 쌍둥이가 살아남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과 배신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구독으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